메이커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하허호 남바 장기 렌터카 용도로 차량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큰 렌터카 회사 SK라든지 아니면 현대라든지 일부 회사에서는 본인들의 옵션에 맞도록 일부를 미리 오더를 해서 갖다 놓는 경우는 있지만 옵션이 완전히 다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든지 실제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거는 아니거든요. 신차급 중고차가 굉장히 매물이 달리는 이때에 하호호 남바를 달았다고 해서 정리를 할 때 가치가 하락이 되거나 아니면 렌터카 승계를 할 때 불합리하게 가치를 감가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렌터카로 승계를 하면 왠지 모르게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감가를 해야 되거나 리스 차량보다는 더 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인식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자차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험하게 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험 정확하게 들어있어서 점검 서비스까지 들어있는 렌터카 같은 경우가 관리는 더 잘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내 자산으로 생각하고 내 소유로 생각해서 쟤 빌려서 사용하네, 돈이 없네,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좀 꺼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쓰다가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런 인식 자체를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렌터카를 승계를 하겠다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케이스로 제가 삼고자 하는 2022년 2월에 출고된 카니발 부인승 리무진 2.2 완전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하이 리무진 시그니처 차량인데요. 신차 금액만 6,200 중반, 옵션까지 합쳐서 6,600, 이전비까지 합쳐서 거의 7,000을 줘야 되는 차량인데요. 아무리 디젤차라 하더라도 신차로 대기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고요. 스마트 커넥터와 K-릴 프리미엄 사운드를 집어넣어서 옵션이 한 3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안에 내부는 베이지, 외장은 흰색, 주행거리는 채 2,000km가 되지 않았습니다. 엔카 시세로 놓고 본다면 거의 신차 금액과 다름이 없는 차량입니다. 6,500, 6,400, 조금 더 생각한다 하더라도 6,300에서 6,400 사이 정도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중고차로도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조건에 있는 차량이 엔카나 이런데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렌터카 승계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냐 이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꺼려 하신다면 왜 꺼려 하시는 거죠? 차가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렌터카 차량은 렌터 회사에서 기아 자동차 메이커로부터 받아서 고객에게 인도를 했을 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선입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며 이 차량의 시세와 이율 그리고 남아있는 채권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꽤 괜찮은 거래가 될 것이다. 조건을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증금이나 선납금, 선수금은 전혀 넣지 않았어요. 전체 금액 중에서 43% 2,475만원 정도를 잔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60개월로 약정을 했고요. 매달 102만원 정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금은 92만 7,909원이고 요 금액은 내가 세금 계산서로 해서 비용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내가 60개월에 총 내야 되는 금액은 렌터카 상환 스케줄표에 가장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5,567만원 정도가 됩니다. 60개월 동안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실제로 이자 부분이 한 3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61, 2만원 정도가 원금으로 계속 갚아나가는 형태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잔가까지 합쳐서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의 총 금액은 8,442만원, 이율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7.5% 정도 됩니다. 취등록세 빠졌으니까 그 금액 빼고 나면 실제로는 7% 언더가 되겠죠. 8,442만원이 내가 총 내야 되는 금액이고
그 중에서 6,600만 원이 차량 금액이니까 대략 1,842만 원 정도가 이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등록세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있으니까 1,400만 원 정도가 이자라고 보여지고 6점 몇 프로 요 정도 되는 굉장히 준수한 수준입니다. 보증금도 선수금도 선납금도 내지 않았는데 6점 몇 프로 받았다? 지금같이 고이율 시대에 이분께서 굉장히 신용이 좋으신 분이다.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내가 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은행에서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8%, 9%, 10%. 어떤 딜러 만나면 10% 이상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넘겨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중고차 시세는 낮은 금액 기준으로 6,400 요 정도 보자는 이야기죠. 이 차량 지금 구매하시려면 신차 가격보다 더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0km밖에 안 된 차를 신차 가격에 산다? 대단히 좋은 거고 1, 200 더 다운돼서 산다? 렌터카라는 것 때문에 돈을 내가 못 주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62만 원씩 자녀 개월수가 56개월 남았고 원금이요. 거기에 잔가를 더해주면 대략적으로 6,350만 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에서 원금이 실제로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냥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까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신차 보증 빵빵하게 남았고요.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렌터카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께서는 이 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사업자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되고 이 차를 잘 타시고 나중에 인수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넘기시거나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채권이 얼마인지 내가 승객을 제대로 받는 건가? 기준이 명확한 건가? 이자를 더 내는 건가?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수를 못 하셨던 것 뿐입니다. 렌터를 승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승계를 받는 분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시장가 그리고 정확한 기준 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이득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기다릴 때 더 좋은 가격에 좋은 차를 6개월 이상 빨리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렌터카 승계의 장점이라는 거고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분도 반납하려면 얼마냐? 1,900만 원이 넘어요. 200~300만 원 승계자에게 보태줘서 제가 빨리 뺄게요. 이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정리법이고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이런 차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호호 남바가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꺼려할 때 나는 적극적으로 나만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렌터카 승계, 리스 승계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렌터카 승계도 괜찮은 차량을 기준만 알고 있다면 내가 유리하게 언제든지 빠르게 승계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2022년도 더 뉴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고객께서 요청하신 렌터카 승계권을 케이스로 한번 삼아 봤습니다. 슬기로운 렌터카 생활 시우카TV의 정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